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을 간단하게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현대차하고 물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분석이라면 뭐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막 뭐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미증시에 대한 부분, 아니면 미증시의 어떤 종목과 관련된 종목이다, 그걸 엮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현대차든 이 삼성전자든 상당히 뭐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 수소차, 뭐 별별 거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수급을 붙는 매수를 하는 그런 영향은 있죠.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내용이죠. 단순히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손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수익 보는 사람들도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익절하는 사람이 있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린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린대, 그게 바로바로 뉴스에 나오나요? 뭐 기사가 나오나요? 실적이 바로바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려지나요? 그런 게 아니다. 그것만 믿고 너무 주식을 계속 그냥 홀딩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주가의 원리가 뭐죠? 누구 남보다 그냥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남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 이게 주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종목에서 간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현대차,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하고 뭐 본다. 아니 저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뭐 삼성전자가 뭘 만들어서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이 정망치에 대한 부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뭐 이 종목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가 어디가 비싼지 싼지는 알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자 결론치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네라고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든 재료 분석이든 기업 분석이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나는 기술적 차트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뭐 재료 난 의미 없어. 그냥 기업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업이 좋다라고 하면 기업이 좋은 것을 아시고 남보다 싸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기업적 분석, 재료 분석 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남보다 쌀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익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것. 아주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도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원리이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된다. 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에 대한 위치와 매도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더 깁니다. 본론은 별로 없습니다. 이 현대차의 지금 수급을 보시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뭐죠? 자, 수소차, 뭐 전기차. 이제 이거 대박이다. 이 시장은 뭐 얘기할 거 없다. 그쵸? 근데 개인들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예. 그러면 이 기관 쪽 애들은, 예,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안 만드나? 뭐 전기차가 안 팔릴까? 뭐 그래서 매도를 하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것도 또한 분명히 어떠한, 얘네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인들도 단순히 그냥 야, 우리나라의 기업을 뭐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뭐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계속 매수하나요? 그렇진 않죠. 주가의 분석을 할 때에도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뭐 액분한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액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얼른 도망쳐야죠. 액분하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된다는 거죠. 액분하면 뻔한 거네. 그럼 도망쳐야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쳤다가 액분 이후에 주가 하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시 판단한다든지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가 서론에 왜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론 쓸데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가 다 아는 내용 올라가면 익절하고 누구보다 싸게 사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이런 거죠. 테슬라도 계속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예, 그런 뭐 액분 얘기 나오면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지고 나서 액분하고 나서 패턴이 있어요. 액분하고 나서 주가의 패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죠. 그러한 것처럼 주식은 이러한 거다. 현대차라고 해서 이러한 게 없다. 삼성전자라고 그런 게 없다. 삼성전자도 액분했을 때의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수소와 전기차에 대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 뭐 테슬라 따라간다. 그 주가만 보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외인과 기관처럼 이런 예, 수급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네는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다.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다. 그쵸? 예,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위치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부터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 자리는 쉽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전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라고 예,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지금 저항받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흐름. 자, 기술적인 분석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누가 기관과 외인은 이 파동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왜 현대차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것을 개인만 좋게 보느냐. 그냥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흐름은 이런 상황이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돌파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예, 그냥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아주 예, 짧게 예, 말씀을 예,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이에요. 제가 예, 맞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뭐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의 매수 그리고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외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그 전의 모습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매수를 잠깐 한 것 뿐이고 또 들어올지 아니면 엄청나게 또 매도를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를 보고 자, 이 외인의 수급만 보고 개인이 또 만약에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동시에 들어가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뒤늦게 수급을 보고서는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위치를 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이 라인 때 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캔들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확인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확인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은 이 캔들에서 분할 매수 이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이 삼성전자가 어떠하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삼성전자가 무엇을 어떻게 뭘 만들어서 얼마나 매출을 낼 거냐 그쵸? 이런 거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는 단순하게 아주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캔들 안에서만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 저항받고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 기술적인 분석의 내용이고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잘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다. 그럼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잘 지지가 되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21선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21선의 흐름을 보시면 5일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